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4.11 총선 공천원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이요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됐습니다. 제명이 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의 제명 조치가 있어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꼭두각시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공직선거법 192조 때문에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영희 의원은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3, 4억가량의 돈 이외에도 부산에서 수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능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직을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여러 평론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요.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양심에 물어보시고 의연한 판단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정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갈수록 거침없는 칼럼으로 인기를 더하고 계신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인 박근혜 캠프 선대 공동위원장이죠. 네. 이분이 궁궐 같아서 이기는 거 아니다. 캠프 조직이. 이 얘기는 캠프 조직이 거대해지면 진다고 꼭 이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하고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0년.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쓴소리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비박계를 들여와서 이 궁궐처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표가 모아지는 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아, 황당했습니까? 네. 인구가 막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대한다고 지금 꼭 당선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궁궐을 만들지 않으면 친박계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두막 만들어서 하면 표가 모입니까? 지금 친박계가 마치 이대로 가면은 정권을 다 잡은 줄 알고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라고 그냥 샤타 내려버린 듯한 말이죠. 아주 오만하고 아니한 참 그야말로 한심한 저는 그 자세라 보는데 한심하다. 사실은 말이죠. 냉정히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우파를 대변할 정도로 그분이 지난번 총선 때에 보수 우파 간판을 내리려고 했다가 참 실패했습니다만 그분의 정치 역정이라는 것이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대변하고 보수 세력을 대변할 만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친박계만 갖고서 지금 그토록 독식하지 말아야 된다. 박근혜 후보와 친박계는 독식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보수 우파가 다음 정권을 또 창출할 수 있다. 재창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궁궐을 만든다고 해서 표가 모아지는 건 아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김무성 전 의원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들어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야권에서 문재인, 안철수, 김두관 이 세 사람이 부산 경남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후보가 되던가 아니면은 되지 못하더라도
후보가 되겠죠. 되겠죠. 그분 중에. 예, 확률이 별 99%죠. 확률이 높은 예, 거 아니겠어요? 아주 높죠. 네. 그러면은 이른바 새누리당의 영남권 아성이라는 부산 경남이 네. 심한 표현으로 쑥대밭되는 겁니다. 이 현재 이미 붕괴되고 있어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쑥대밭이 되고 있다. 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세 분 중에 하나 나오시면 네. 다 부산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부산 경남을 사수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간판 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굽니까? 아니 그 누군가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대안이라도 있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부산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맹주가, 제가 무슨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엄연한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맹주가, 이른바 PK 맹주가 과연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 안 하겠다고 해도 지금 붙잡아서, 도망간 사람 붙잡아서 데려와야 될 친박계가 네. 김무성 전 의원이 들어온다 해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오만한 발상인 거예요. 네. 네?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 친박 경선 캠프를 대선 캠프까지 그대로 끌고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대권을 잡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단언합니다. 단정? 네. 예. 단언합니다. 친박계라는 뗏목으로는 대권이라는 강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른바 독자적인 계보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역사는 이른바 1987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맞는 것 같네요. YS도 다 같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쪽을 민정 단계를 다 흡수했죠. 흡수했죠. 네. 이른바 DJ도 DJP 연합을 했었고. 그렇죠.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건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지지하는 그 의원이 뭐 정두원 의원하고 이재우 의원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네. 예. 자, 왜 그러냐면 정치의 속물적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심한 표현을 말하면 야합입니다. 자, 야합은 뭐냐?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야병은 뭐냐면 냉정히 권력을 놓고 같이 뭉치는 거예요. 네? 권력을 잡자. 잡자.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뜻은 다르지만 서로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뭉쳐서 저 대권을 잡는다. 네. 목적을 한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마키아벨리적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왜 그러냐? 권력은 세를 모으는데 성공한 쪽으로 결국은 가는 겁니다. 네. 바꿔 말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다수파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다.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건? 이것은 정치의 고전입니다. 아, 그냥 고전입니까? 네. 윤창중 대표의 말. 그렇습니다. 아, 제가 어록입니까? 30년 네.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제가 갖게 된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원칙은, 네. 정치는 다수파. 세를 불리기 위한 끊임없는 공작인 거예요. 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네.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일리가 있고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다수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5년 전에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진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죠. 네, 그 부분에서 실수한 이명박 겁니까? 대통령은 네. 그야말로 상인적 그 자세로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섭한 거예요. 네. 달라는 거 다 주겠다는 식으로. 네. 네? 그러나 어땠습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도 폐쇄적인 계보 운영을 한 거예요. 폐쇄적인 정치를. 과연 그것이 바뀌었느냐? 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말이죠. 네.
박근혜 후보의 신임만 믿고 네. 혈혈단신 들어온 분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네. 지금까지 정치 30년을 하면서 이분이 정치를 30년 동안 하면서 막말로 자기 계보는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에도 있었죠. 네. 민주당에도 계보도 있었고, 없었고. 예, 야당에도 있었고, 네. 여당에도 있었고. 예. 분명히 말하지만 여야를 넘나들면서 권력에 관한 이분은 정말 탈인인 거예요. 그건 네.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대선 캠프든 경선 캠프든 정치 조직을 폐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흐름과 전혀 맞지가 않다.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중앙대 교수 이상돈 위원장의 뭐 1층, 2층 이야기. 네. 예, 지나다니면서 2층은 보지 않는다. 홍사덕 의원이 1층은 보수대 연합이고 네. 2층은 중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층부터 장악하고 그 다음에 2층을 보겠다 했더니 2층은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중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네. 얘기로 들립니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앙대 이상돈 교수도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저하고 다 가까운 분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공사를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가슴이 아프시죠? 이상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사덕 위원장이 자 우선 1층부터 보수층으로 만들고 1층을 만든 다음에 2층을 좀 중간을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좀 중간층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랬더니 이상돈 교수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리 지나다닐 때는 1층만 보지 2층은 안 봅니다. 네. 진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한 어떻습니까? 얘기가 실제로 2층을 안 보십니까? 저는 뭐 걸어다닐 때? 2층도 보고 3층도 보고 다 보죠. 네. 네. 그냥 보죠. 네, 다 대충. 보죠. 네. 근데 뭐라 하냐면 정말 괘씸한 이야기가 보수층은 지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랬어요. 아, 보수는 이미 지하로 보지 않아도 된다. 네. 보수는. 그러면 1층이 뭐가 되는 겁니까? 1층이 중도가 되는 겁니까? 중도가 되고 네, 2층은 지하층에는 보수가 그냥 되는. 보수 우파들은 그냥 들어가서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네, 안 보여도 된다. 입 다물고 네. 나타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1층이 중도로 보고 네. 2층을 그럼 좌파로 보네요. 이건 말이죠. 네.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 우파처럼 행동한 적도 없지만 북한 인권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참 그야말로 철학 빈곤의 정당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간판은 보수 우파 정당입니다. 이 나라에서. 네. 우파 정당인 거예요. 네. 그런데 보수 우파 간판은 지하층에 쳐놓고 보수 우파는 지하실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망언이에요. 망언 제가 볼 때는. 네? 망언입니까? 그러면 아 참나. 그러면 보수 우파가 새누리당을 왜 지지합니까? 네? 지하층이 더 좋을 수 있죠, 시설이. 거기 에어컨 빵빵 나오게 해가지고요. 네. 참 정말 말장난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수우파 지지층은 지금 이상돈 교수가 볼 때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해도 선거 때는 다 지지한다. 너희들이 다 지지한다. 어디 가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정말 오만한 발상이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보수우파층이 왜 새누리당을 찍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중간층이면 왜 보수우파층이 새누리당을 찍어요? 안철수 찍지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수우파의 냄새라도 풍기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보수우파 상품이 있다라고 뭐라 좀 내놓아야만 그래도 참 불쌍한 보수우파층이 네. 참 그래도 찍을 마음이 생긴 거지. 앞에 형용사가 불쌍합니다. 참 대한민국 보수우파층은요. 네. 정말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한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고 참 측은한 일이에요. 네.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네. 네? 그야말로 국방, 안보, 경제 어느 분야에 걸쳐서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이른바 일본이나 미국의 보수우파처럼 그 보수우파 정당의 정도를 걸었습니까? 이런 기회주의, 이런
회색 정당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당을 돌아보면 더 한심하니까. 네. 정신적 거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새누리당을 할 수 없이 지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야당을 돌아오면 더 한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천안함 폭침 누가 한지 모른다.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러는 한 네? 네.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당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안철수 교수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만 야당이 확실히 절대 종북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은 이 새누리당이라는 정말 지하층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새누리당한테 실망한 보수 우파층은 네.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가가지고 민주당을 또는 안철수 교수를 지지할 겁니다. 종북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민주당과 안철수 이쪽에서도 종북이 아니라고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확실히 얘기합니까? 아,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안철수 교수의 대북관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채찍 때문에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 네? 네. 또 대한민국이 북한의 재정 지원을 안 했더라도 북한은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 완전 얼치기 종북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네. 65만 명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65만 명인데, 네.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35만 명을 줄여가지고, 네. 30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모병제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징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화영관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 자,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인민군의 병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만 명입니다. 네. 125만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125만 명 대 65만 명이고, 네. 그러면 지금 대충 2대 1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30만 네. 명으로 줄이면요,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요즘엔 첨단 전쟁 해가지고 인구가 꼭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인다고 해서 네. 첨단이 됩니까? 네. 지금 북한 인민군은 잠자고 있습니까? 북한 인민군 안에는요, 미국의 CIA를 능가할 수 있는 최첨단 이른바 사이버 부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없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없죠, 사이버 부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도 지금- 사이버 부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 물론 있지요. 네. 그러나 지금 번번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사이버 특수부대 속에서 네. 지금 북한 인민군은요, 정예부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해가지고. IT 전문. 네. 네. 하여튼 본론으로 네. 돌아가가지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야당이 네. 정말 확실한 대북관과 네. 확실한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른바 수정주의 사관, 네? 이런 것만 갖지 않은 과거 70년대 신민당만 됐더라면, 아, 신한민주당이요. 그 전에 과거 70년대 이른바 유진산, 유진호, 김대중, 김영삼의 네. 신민당. 신민당만 됐다면요, 네. 지금 정권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네. 이른바 야당의 장기 집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돈 교수가 뭐라고요? 보수층은 지하층으로 빠져라? 정말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입니까? 네. 자, 결론을 낼까요? 새누리당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 어느 정도 났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 말씀 제가 하세요. 예. 네. 조금 드릴 말씀이 네, 있습니다. 예. 지금 친박계라는 뗏목으로 과연 대권이라는 그
파도가 몰아치는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는 이번 8월 20일 날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데, 네. 8월 20일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820 선언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는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보수 대연합이라는 첫 번째 단추를 성공적으로 깨댑니다. 보수 대연합. 네. 일단 보수 우파 세력을 완전히 묶을 수 있는, 지금 완전히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자기 우파 원래 세력 부분을, 김문수 지사 쪽이나 이재호 의원 쪽, 뭐 이쪽 다 정몽준 가릴 것 없이 다 가릴 것 없이 네. 어떻게든 뭐 무릎을 꿇든 삼고초를 내든 다 포용해야 된다. 다 묶거든. 네. 뭐 김무성 의원도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상동의 김영삼 전 대통령, 네. 이회창 총재, 네. 심지어 지금 충청권의 이인재 의원, 이인재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네. 보수의 비읍자만 들은 사람도 전부 다 묶어야 됩니다. 아. 네.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것부터 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지금 선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딱 위원장으로 있으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갈아쳐버려야죠. 네. 아. 죄송합니다만. 예. 네. 예. 아, 갈아쳐야 됩니까? 갈아친다는 게 뭐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전부 다 무서워서요.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예. 물갈이를 하거나 네.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가지고 네. 그야말로 보수 우파의 혼성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울린 게 지금 한 두 번째죠. 네. 네. 자, 신경, 그래서 네. 신경 안 쓰겠습니다. 네네. 이 보수 우파의 빅텐트를 우선 쳐야 됩니다. 네. 이 4분 오열된 이 보수 우파를 모으고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보수 우파로만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누리당의 집권을 바라는 이른바 보수 우파의 30%와 새누리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종북 세력을 포함한 좌파 30%, 네. 그리고 중도 40%가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 되어 있죠.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보수 우파를 아무리 30%를 뭉친다 해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중도를 반드시 끌어야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좌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좌파 진영이 오진 않죠.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뭐냐? 중도를 껴안는 거예요. 중도에 대해서 정말 8군의 포용책이 내놔야 돼요. 이 중도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 40대를 겨냥한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선 보수 우파를 단단히 꾸리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도를 끌어들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부산, 경남 이 지역에 대한 또 역시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바꿔 말하면 박근혜 후보의 어깨가 몹시 무겁습니다. 네. 이런 어떤 대원칙, 네. 전략을 정확히 가져가고 그 전략 밑에도 전술이 나와야 되겠죠. 네. 어느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방면으로, 다면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될 절박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새가 모아지는데 대권은 간다는 원칙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네. 안철수 교수와 민주당의 후보가 이른바 단일화에 성공하면 박근혜의 대세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새누리당에서 우리 대표님을 멘토로 해가지고 모셔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뭐 그런 황당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네. 극히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요, 네.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네. 극히 동감이 되는. 네. 네. 저도 기자 출신에서 동감이 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 강조한 개념이 이른바
중도 동승론입니다. 네. 보수 우파의 뗏목에 중도를 동승시켜서 네. 대권이라는 강을 건너라. 뗏목이 좀 커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큰 뗏목을 준비하라. 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지형지세가 인간의 기륭 화복을 좌우한다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합리적이다. 야, 그 미신이다. 사기성이 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조상이 기대해서 살아온 자연의 법칙이라면은 무언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과 지도자들의 명운을 풍수지리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